인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 영상 들어가기 전에 미리 말씀드렸는데 제가 개인적으로 눈을 좀 수술을 했어요. 쌍꺼풀 수술한 건 아니고 원래 쌍꺼풀이 있었는데 어쨌든 아주 복잡하게 좀 눈이 좀 부어서 그 조직 검사하느라고 좀 쬐어요. 째서 이렇게 이제 붕대를 좀 갖고 있다 보니까 이게 좀 비주얼이 안 좋잖아. 그래서 이렇게 했더니 이게 또 영화배우 필이야. 그래서 이게 좋아서 이렇게 하고 있으니까 역겨워도 좀 한 2주 정도만 참아주세요. 디자인공예 임용고시 수업에 대한 설명회입니다. 저는 이름이 정샘입니다. 두 글자예요. 두 글자. 그래서 저한테 정샘 하면 이름 그냥 부르는 거야. 철수야 하는 거야. 그래서 앞으로 철수야 부르는 순간 머리끄댕이 잡는다 내가. 그냥 선생님 하시면 됩니다. 원래 이제 공적인 지위는 직위라고 하죠. 보통 뭐 교수를 주는데 뭐 이렇게 너무 불편하게 그럴 필요는 없고 우리끼리 그냥 선생님 하면 될 것 같고요. 저는 여기에서 그 다음에 대구에서 그 다음에 부산에서 미술 임용고시 수업을 합니다. 그리고 2014학년도 2015 그러니까 2014년 그 다음에 2015년 그 다음에 2016년 이렇게 지금 디자인공예 수업을 하고 있고 그 전에 2009학년도 2010학년도에서도 디자인공예 수업을 했었어요. 요때는 디자인공예를 제가 1차 수업은 하지 않고 그때 당시 시험이 1차, 2차, 3차 이렇게 있을 때 1차가 선택형 시절이고 그 다음에 2차가 논술형 스타일이고 그 다음에 3차가 실기, 그 다음에 수업 실현, 그 다음에 지도안 뭐 이렇게 있던 시절에서 제가 이 수업을 전공했었어요. 그래서 요때 저한테 배웠던 디자인공예 합격했던 학생들이 그때 요때 배출되기 시작했습니다. 요때부터. 그랬다가 한동안 디자인공예가 모집을 안 했죠. 안 하고서 2014년도 추시에 모집이 됐습니다. 추시. 추시라고 하는 건 요게 이제 7월에 모집을 했다는 뜻이에요. 시험을 봤다는 뜻이죠. 그래서 요게 2013년 12월 16일인가가 공지가 돼서 갑작스럽게 2014년 1월부터 제가 수업을 했습니다. 1차. 요때부터는 전부 다 시험이 1차 시험, 그 다음에 2차 시험으로 끝나는 시험이에요. 이렇게. 1차 준비부터 1월부터 시작을 했어요. 1월부터 시작해서 1월 중순부터 했거든요. 2주차부터. 그래서 1월 중순,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그러니까 6개월이 채 안 되게 5개월 반 정도 공부하고 이때 합격생을 배출했습니다. 이렇게 됐고 그 다음에 원래 임용시험은 매년 그러면 2014년 12월이 정시 모집인데 요때 디자인공예는 정시 모집 없었고요. 그 다음에 2015년 추시 모집 요때도 없었고 작년 12월 정시 모집이 있었어요. 오케이. 자, 이러다 보니까 이때도 역시 마찬가지 지금처럼 이때는 5월 달에 공지를 해서 6월 작년 중순부터 모여서 공부를 했습니다. 그래서 작년 대비 작년에 아마도 올해 즉 2016년도도 이런 형태가 되지 않겠나 제가 예상을 하고 작년 1차 강의 내용을 앞으로 2년과 3년간 계속 이렇게 활용할 수 있도록 수업을 했었어요. 아마 여러분 중에는 올해 1월부터 작년 제가 이때 수업했던 즉 7월부터 수업했던 강의들을 들었던 분도 있는 것 같은데 다 이렇게 예상을 하고 예견하고 이렇게 수업을 준비했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작년도까지 이렇게 합격생을 또 배출했고 고맙게도 제가 잘했다기보다는 내가 운이 좋아서 좋은 선생님들 만났죠. 그래서 같이 공부했던 학생들이 2014년도에 공부했던 학생들 중에 합격생이 있었고 그래서 또 이때 애석하게 안 됐지만 그래서 또 공부하고 요때 공부해서 합격했던 학생들도 있고 이렇게 해서 현재까지 최근에 디자인공예 전국 모집했었던 인원 전체 인원 보면 일단 손으로 계수해 봐도 한 80%는 나랑 같이 공부했던 학생들이고 경기도는 또 전부 다 우리 학생들이 이렇게 돼요. 그래서 참 복도 많고 좋은 일이었던 것 같습니다. 자, 그러한 좋은 일은 올해도 계속 이어지리라 저는 믿습니다. 뭐요? 반응이 뭐지 이거? 그래서 올해도 정시 모집 하는 건데 12월에 시험을 봐요. 지금이 7월입니다. 이제 오늘이 이제 6월 달이고 오늘은 오리엔테이션만 하고 다음 주부터 수업을 전개하는 거니까
7월, 8월, 그 다음에 9월, 10월, 11월 이렇게 완전히 초단기 공부를 해서 합격하는 과목이 바로 이 과목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이 기간 동안에 최선을 다해 주셔야 돼요. 최선을. 저 역시 여러분들을 성실껏 최선을 다해서 수업 준비를 하고 진행을 해 나갈 거고, 다른 과목들이 하는 것들은 여러분들 다 손을 대는 게 맞습니다. 예를 들어서 교육학 공부하는 게 맞고, 1차 준비 철저하게 하는 게 맞고, 그 다음에 1차가 끝나면, 그리고 남들처럼 실기국과는 똑같이 실기 준비를 하거든요. 12월 달에. 12월 달에 시험을 보고, 실기가 1월 중순쯤에 있어요. 보통 1월 한 19일, 그러니까 한 40여일 가까이 기간이 될 때, 요때 교육학에서 면접 준비, 그 다음에 수업 실연 준비, 그 다음에 지도안 준비, 그 다음에 실기 준비 이렇게 하는데, 2차 때 내가 수업 실연 지도안 담당을 합니다. 그때. 그리고 이제 실기는 실기하는 쪽에서 좀 알아보고, 우리가 이제 작년에 합격했던 사람들의 사례도 좀 들어보고 기회를 잡아서 이렇게 여러분들 좀 답답함이 없도록 그렇게 진행할 생각입니다. 자, 전반적으로 이렇게 진행이 될 거고요. 이걸 좀 더 구체적으로 화면으로 제가 만들어 봤어요. 디자인공의 임용고시. 파란색이 좋죠, 저는. 뭐 반응도 없고. 합격 설명회입니다. 그냥 수업 설명회가 아니라 합격 설명회. 합격시키고 싶다 이런 의지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짧은 기간이지만 분명히 여태까지 3년 내내 이런 사례가 있었으니까 올해도 분명히 그럴 것이고, 몇 번 제가 말씀드리겠지만 분명히 이 자리에 올해 시험에 합격생 또 나올 겁니다. 저는 확신해요. 그래서 그 생각으로 이렇게 만들었으니까 여러분도 내 그 명단에 내 이름이 있어야 되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오셔야 돼요. 그래야 자기도 좋고 같이 공부하는 사람들도 시너지 효과도 있고 그렇게 되는 거지. 그냥 불투명한 상태로 될까 말까 걱정하고 짧은데 뭐 이렇게 막 자기 걱정도 아니면서 다른 과목 입장에서 생각해주고 막 그렇게 해서는 아무것도 안 돼요. 분명히 말하지만 내가 미술과도 수업을 한다고 그랬어요. 미술과 같은 경우도 고민을 많이 해요, 학생들이. 그런데 미술과 같은 경우는 1년, 2년, 3년 이렇게 걸려요, 공부가. 근데 그건 미술과고, 디자인 공예는 디자인 공예과야. 자꾸 다른 과목을 디자인 공예에 자꾸 접목시켜서 고민하고 그러지 마세요. 이 사람들 전부 다 6개월 공부해서 합격했던 거야. 여러분도 마찬가지야. 그러니까 기간 걱정하지 말고 해야 될 것만 탁 하세요, 그냥. 그러면 됩니다. 이 말 던져주고 출발하고 싶어요. 일단 제가 봤을 때 솔직하게 개수하는 스타일인데, 저는 미술 임용고시도 내가 낸 문제가 적중했다라는 거를 말로만 하는 스타일은 아닙니다. 연구실 바로 옆에 있으니까 와서 보시면 알아요. 기출문제랑 내가 문제 풀 때 다뤘던 문제를 이렇게 좌우 한 페이지 이렇게 좌우 마주보게 이렇게 해놨어요. 비교해 보면 문제를 언제 풀었던 것이 기출문제 언제 나왔다라는 거 보이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제시하는 스타일이지 막 말로 막 적중이 좋아요 어쩌요 막 이렇게 뻥치고 하는 스타일은 아닙니다. 현재 디자인공예에서 제가 개수된 인원으로 봐서는 70% 이상을 넘어서요. 이렇게 배출을 했고, 그 다음에 최근 수년간 요 사이에 디자인공예과를 뽑지 않다 보니까 노량진에서 디자인공예를 그동안에 수업을 했던 많은 교수님들이 다 바쁘셔서 어디 가셨어요. 어디로 갔는지 물어보지 마시고, 국정원도 모르니까. 그래서 이제 내가 나타나서 시작을 했는데, 요 사이에 디자인도 많이 트렌드가 바뀌었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1990년대부터 개인 퍼스널 컴퓨터가 보급이 되면서 컴퓨터 아트에 대한 관심이 대두가 됐죠. 그 전에는 컴퓨터란 이런 거, 웹 이런 건 전혀 관심이 없었단 말이죠. 이것도 교과목에서 따르는 트렌드가 바뀌는 거야. 그지? 그 다음에 2008년도에 전 세계 경제가 공황이 오고 막 힘들어졌어요. 그러면서 잘 사는 나라, 못 사는 나라 빈부격차가 심해지고, 그런데 못 사는 나라를 내비뒀더니 잘 사는 나라가 잘 되는 게 아니라 오히려 괴롭더라. 엊그저께 영국 뭐 이렇게 일 터졌던 이유도 난민들이 자꾸 영국으로 오잖아요. 그 사람들도 참 애매한 입장인데 자존심이 있어서 그런지 그렇게 일을 확 저질렀더라고요. 영국에 많은 난민들이 가는 거야. 난민들이 가게 되면
유럽 연합에서 쉘겐 협약인가 이런 게 있는데 일부 난민을 받아주게 돼 있는 조약이 돼 있어요. 그러니까 거부를 못 해. 난민들이 들어오죠? 들어오면 3D 업종 같은 경우는 그 사람들이 다 하잖아요. 원래 영국에 있는 사람들이 자리가 없어지는 거야, 일터가. 그러니까 불만이 되게 생기죠. 그러면서 경쟁이 힘들어지고요. 그 다음에 영국이 세계적으로 자부를 느꼈던 것이 뭐냐면 복지시설이고 복지 이런 장치고 제도인데, 그래도 복지 기금이 자꾸 누락되고 자꾸 이제 고갈되니까 비싼 것만 해결이 되고, 안 그러면 다 자기 돈 내서 의료보험이라든가 이런 거 다 해야 된단 말이죠. 그러면 자기네가 돈 벌어서 누가 혜택을 보는 거야? 난민들 혜택을 보니까. 그러니까 싫은 거야. 근데 또 한편 유럽에서 돈을 많이 벌고 있는 영국이 무엇으로 돈을 버냐면 유럽연합에서 내다 놓는 금융상품으로 돈을 벌고 있는 게 영국이에요. 그러니까 유럽연합과 연결이 돼 있다고. 그러니까 유럽연합과 탈퇴를 해버리면 이게 자기네가 좀 힘들 텐데 그냥 과감하게 확 이렇게 선택을 한 것 같아. 자, 얘기가 조금 길어졌는데 임용시험도 분명히 교과 학문수의 정당성이 있지만 시대적 트렌드가 있어요. 그런 트렌드가 요때 많이 바뀌었단 말이죠. 그 트렌드를 가지고 수업을 할 겁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알아두시고, 그 다음에 기출문제 지나간 것도 잘하고 열심히 했지만 앞으로 올해도 굉장히 잘할 겁니다. 열심히 준비하고 여러분들이 풀었던 수업 시간에 다뤘던 내용들이 시험에 나오도록 그렇게 준비를 할 거예요. 그 다음에 그런 경향들, 그렇게 제가 갖고 있다라고 여러분 앞에 당당하게 얘기하고 싶어요. 2014년 여름 추시 때 6월까지 단기 공부시켰습니다. 짧게 공부시켰어요. 교육학까지 포함하는 건데, 교육학은 내가 하는 게 아니고 이렇게 특별히 여러분들 이렇게 추시 모집하는, 그때 당시 추시 모집하는 그러한 교과를 위해서 교육학이 개설이 되기도 하고 그랬었습니다. 그랬고요. 2015년 겨울, 여기 이제 정시인데 이때도 7월부터 11월까지 아주 짧게 공부시켰습니다. 그래서 작년 합격들 했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이제 올해 여러분 몫입니다. 여러분들이 잘해주시고 저랑 잘 호흡 맞춰서 열심히 하면 분명히 매년 연수 그 자리에는 여러 명찰이 여러분들 기다리고 있을 거야. 이렇게 기대를 하시고 따라오시면 되겠습니다. 단계별 학습 시스템을 제가 만들어 봤습니다. 짧게 공부해서 합격할 수 있는 방법 뭐냐? 일단 첫 번째, 여태까지 이렇게 해보니까 이론도 중요하고 교과서도 봐야 되고 기출도 봐야 되고 다 이렇게 되는데 공부할 시간은 많지가 않고, 또 여러분의 특성상 가정도 있고 혹은 기간제도 하고 혹은 다른 직장도 있고 이렇게 되니까 이것이 가장 바람직하겠다 싶어서 이렇게 커리큘럼 짜봤습니다. 7, 8월 달은 이론 과정이에요. 7, 8월 달은 9월부터 11월 과정은 문풀 과정입니다. 그러니까 2달 동안 이론 정리를 하는 건데, 이론 정리하고 기출 정복하고 심화 보충하는 내용을 7, 8월 달에 다 할 겁니다. 어때? 그 다음에 9월부터는 예상 문제 풀이. 이런 문제 나올 것이다. 풀어보자. 이런 거. 또 실전에 적응할 수 있는 그러한 훈련. 문제를 주고 시간 딱 지켜고 쓰고 분량에 맞춰서 써보고 거기에 따른 첨삭도 하고 그렇게 진행을 하고요. 각각 개별적인 취약 영역이 있겠죠. 자기는 디자인사만 들어도 귀가 흔들리고 다리가 흔들린다 이런 사람도 있고, 공회에서 공짜만 들어도 막 그냥 경기가 일어난다 이런 분이 있어요. 그런 분들은 특별히 개별적으로 첨삭을 하거나 혹은 상담을 통해서 공부를 좀 조정을 하고 그렇게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큰 덩어리로는 2덩어리로 이렇게 진행을 할 거예요. 좀 더 구체적으로 보면요, 7월과 8월이 이론 정리인데 한 달씩 성격을 좀 달리 하겠습니다. 7월 달에는 작년에 내 수업을 들었던 분도 있고 작년 수업을 올해 영상으로 들었던 분도 있고, 여러분 중에는 지금 그 다음에 아예 처음으로 공부하는 사람도 있고, 그런데 우선 7월 달에 기본 이론을 정리하는 게 필요해요. 그래서 기본 이론 정리하겠습니다. 한편 저만 수업할 수 있는 내용들 기출 분석을 하겠습니다. 이때 이론 튼튼하게 잡아주겠다는 뜻이고요. 영역별 출제 경향을 파악하자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기출 문제를 보면 디자인 역사라고 하는 기출 영역에서 대체로 어떤 것이 나온다.
그래서 앞으로 어떤 것이 나올 것이다. 뭐 이런 것들을 이때 다 가르쳐 줄 겁니다. 그럼 기출을 보는데 기출을 보는 이유가 있어요. 첫 번째, 해당하는 영역의 중요도를 파악할 수가 있습니다. 해당하는 영역에 무엇이 중요한지, 무엇이 출제 우선순위인지를 파악할 수 있어요. 두 번째, 물어보는 관점 공부가 됩니다. 그냥 무턱대고 덜컥덜컥 물어보진 않거든요. 물어보는 방법과 관점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디자인 역사 같은 경우는 스칸디나비아 디자인, 알바 알토, 거기서 가장 중요한 핵심이 뭐냐면 공목 기법. 왜 공목을 썼을까? 그 의자를 사용하는 사람들이 전부 다 결핵 요양원에 있었던 사람들이거든. 결핵 요양원에 있는 사람들은 햇빛을 많이 쏘야 되고 철분이 있는 것을 가까이 하면 좀 안 좋대요. 그러니까 못으로 이렇게 망치질해서 만든 의자가 아니거든. 뭐 그러한 여러 가지 그런 장점이 바로 그 의자의 장점이야. 그래서 디자인사에서 중요하게 다루는 거거든요. 그런 것들을 물어보는 게 관점이에요. 도자공예를 하는데 당연히 도자공예는 흙으로 만들고 그다음 불 안에 한번 구워오고 그다음 유약도 한번 바르고 또 한번 불에 구워와. 자, 이것이 일반적인 과정인데 도대체 첫 번째 과정, 불에 구워오는 그 과정이 왜 필요한 건가? 라고 물어보는 게 바로 출제 관점이에요. 그런 관점 파악하는 게 바로 기출 공부하는 이유입니다. 그래서 기출을 공부하게 되면 어떤 영역에서 어떤 내용이 중요하다 하는 걸 알게 되겠고, 두 번째는 문제가 나와도 어떤 관점에서 물어본다는 관점 파악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그러면서 정답도 풀어보고 써보면서 이제 연습을 하는 거겠죠. 그러니까 시험의 수준에 맞게 공부하는 거예요. 자기 기분에 맞게 공부하는 게 아니라 시험의 수준에 맞게. 그래서 4점짜리는 4줄 써보고, 그지? 10점짜리는 또 20줄 써보고, 뭐 이렇게 시험 유형에 딱 맞게 공부를 할 겁니다. 모든 영역 다 하지만 그 중에서도 꼭 시험에 나올 만한 거, 올해 나올 만한 거를 중심으로 이론 정리를 하겠습니다. 7월 달에. 이렇게 되겠고요. 올해, 이제 아마 다음 주쯤 새로 출판될 겁니다. 한 권으로 나와요. 한 권으로. 중요한 내용은 작년 것도 있겠지만 편집을 제가 좀 더 바꿨습니다. 그 다음에 그림도 좀 바꿨고, 칼라도판으로 해서 단권으로 떨어지게 만들었어요. 그 다음에 기출문제 다룰 건데, 기출문제는 여러분들이 각자가 프린트해 오셔야 됩니다. 2002년도부터 작년도 출제된 문제까지. 이렇게 A4용지로 이렇게 출제해 오시면 됩니다. 이렇게. 프린트를 해 오시면, 이 크기로. 그래서 요거를 프린트를 해서 자기 나름대로, 이거 시각 디자인인데? 하고 쫙 오려서 시각 디자인 붙이고, 이거 제품 디자인인데? 하고 오려서 제품 디자인 붙이고, 이렇게 하지 마시고, 그냥 가지고 오세요. 그냥. 그래서 연도별로 이렇게 모아놓는 게 중요해요. 요즘 추세는 말이죠. 요때쯤만 해도 한 문제에 영역이 한 문제 한 영역이었어요. 근데 요 시절부터는 한 문제에 2가지, 3가지 영역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 임의대로 이거 뭐 색채학인데? 하고 딱 오려서 색채학 딱 붙여버리면 정말 공부할 교육과정 영역에서 그 문제 찾으려고 뭐 밤새 막 책장 넘기다가 시간 다 가. 선생님이 이미 수업 끝났고 안녕히 계세요 나가면 자기는 아직도 찾고 있어요. 그러니까 오리지 말고 그냥 이렇게 연도별로 모으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저 웃음이 좀 야박하신 것 같아요. 웃음 포인트가 3군데 지나갔는데 한 번도 안 웃었어. 계속 그래 봐봐. 7월달은 이렇게 진행하겠습니다. 4주 이론 정리. 칼같이 딱 떨어지게 하겠습니다. 8월달에는 교과서 분석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요때 7월 둘째 주나 셋째 주쯤에 미리 공지를 할게요. 어떤 교과서, 어떤 교육청 출판. 그렇게 되고, 많은 교과서를 보면 좋기야 하지. 원칙은. 그렇지만 시간도 없고 돈도 많이 들고 굳이 안 봐도 될 만한 것들이라면 좀 빼고 출제 빈도수가 가장 높은 과목, 교과서 중심으로 보겠습니다. 그래서 미리 좀 준비를 하시고 그 다음에 그 영역 예상 문제풀이를 할 겁니다. 이때. 그 영역 예상 문제풀이를. 예를 들어서 시각 디자인 영역을 한다. 그러면 시각 디자인 교과서를 보고 공부를 하고, 그지? 공부를 하고 1시간, 2시간 공부하고, 그 다음에 선생님 미리 준비된 문제를 나눠줘서 문제를 풀고, 정답 풀어보고, 이 문제가 교과서에 어디 있는지, 아니면 우리 기본서에 어디 있는지 공부하고, 설명 다 듣고, 그리고 집에 가는 거예요. 그래서 한 주 한 주 2-3개 영역이 딱딱 떨어질 겁니다.
그리고 썼던 예상 문제 풀이니까 자기가 썼던 정답, 비록 개발 세발이지만 그런 것도 좀 보여주고, 그래서 선생님한테 지적도 좀 받고 또 칭찬도 좀 받고, 뭐 이렇게 하면서 매주 한 발 한 발 나아가면 되겠습니다. 그렇게 진행할 겁니다. 교과서는 제가 7월 달에 미리 공지를 할게요. 그때 준비를 하시고, 원칙은 있으면 좋아요. 어쨌든 선생님 될 분들이니까 시험에 나오는 거에만 초점 갖지 말고, 이왕에 내가 선생님 되려면 좀 퀄리티 높은 선생님이 돼야 되겠다. 그러려면 학생들이 보는 교과서 내가 좀 알고 들어가야 되지 않겠나? 그지? 이런 마인드로 가져간다면 교과서는 다 보는 게 맞죠. 그런데 이제 우리는 짧은 시간 공부해야 되니까 시간도 많이 없고, 여러 가지 좀, 그래서 핵심이 되는 교과서만 보려고 하는 겁니다. 작년에도 교과서를 봤는데 일부 중요한 교과서는 또 볼 필요도 있겠고요. 그러더라도 설명은 좀 달라지겠죠. 그 다음에 작년에 교과서 봤던 거를 참고로 좀 추가하거나 빼거나 바꾸거나, 특히 작년 같은 경우 이 문제가 영상 쪽에 문제가 좀 많이 나왔거든요. 근데 작년에 교과서에서 영상을 보지는 않았어요. 애니메이션 쪽, 그런 쪽을 좀 봤고, 그러니까 그런 거 제가 조정해서 알려드릴 테니까 그냥 편안한 마음 먹고 오시면 돼요. 그 다음에 이때 풀어보는 문제는 올해 나올 만한 문제로 제가 꼭 고민하고, 아주 고민해서 여러분들에게 나눠줄 테니까 문제를 받아보면 될 거고요. 아마 받아보면 느낌이 딱 그럴 겁니다. 그냥 기출문제랑 비슷할 거예요. 이거는 잘난 척하는 게 아니고 그냥 사람의 성격이고 스타일이에요. 스타일. 그리고 자부심. 그런 건데, 저는 노량진에서 수업을 하면서 내 문제가 수준 이하다라는 말 듣고서는 못 살아요. 내 문제가 수준이 좀 있어야 나랑 같이 공부했던 학생들도 수준 있는 선생님이 되는 거고, 그래야 합격률이 높기 때문에 이거는 철저하게 내가 지켜야 될 일이야. 내가 아무리 아프고 힘들어도 문제의 수준이 좋도록 연구하고 노력해서 좋은 문제로 만들어야 되는 건 나의 의무이자 권리예요. 그래서 문제 받아보면 기분 좋을 겁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2달 이론 정리 끝나고, 그 다음에 2달은 실전 동영 모의고사입니다. 그래서 이때는 요일을 토요일로 바꿀 생각입니다. 이때는 토요일 날 오후로 바꿔서 실제 시험처럼 3시간 딱 시험 보고, 그러고 나서 그날 문제 풀고, 그 다음에 개별 상담하고, 그 다음에 부족한 부분 개별 지도하고, 이렇게 해서 실제 시험처럼 똑같이 시간을 운영을 할 거고요. 시간대만 좀 오후 시간대고, 두 번째, 문제, 문항수, 난이도, 영역도 실제와 똑같이 하겠습니다. 똑같이. 그래서 작년 수준을 놓고 우리는 문제를 풀 거예요. 작년 수준. 작년 수준의 1번이 색착과 교육과정이 나왔다. 그럼 우리도 1번은 색착과 교육과정에서 올해 나올 만한 문제로 제가 바꿔서 해줄 겁니다. 그렇게 실전 동영 모의고사를 갈 거고요. 이때는 별도의 교재가 없습니다. 대신에 본인이 공부할 거를 가지고 와야죠. 가지고 와서 풀어보는데, 선생님, 저희는 뭐 공부 담 쌌죠. 왜? 디자인 공예과니까. 2달 공부해서 어떻게 시험 보나요? 2달이면 뭐 시간이 너무 짧은데요. 어떻게 시험 봐요? 그 마음 충분히 이해 가거든요. 자, 그런데 우리 이렇게 하자고요. 여러분들이 아무리 앓는 소리, 어린 소리를 해도 시험은 시험대로 진행이 될 거예요. 국가가 여러분들 공부 안 됐으니까 커트라인 좀 낮춰줄까? 뭐 이렇게 안 하겠죠, 분명히. 시험은 그냥 냉정히 진행될 거예요. 그래서 우리로 시험 봐야 돼요. 시험 준비를 해야 돼. 자, 그런데 이론 정리 덜 됐어. 그러면 어떻게 하냐면, 그래도 자기가 자신 있는 영역이 있을 거라고. 그러면 자신 있는 영역이 있을 때는 앞자리 와서 실제 시험처럼 책 아무것도 놓지 않고 딱 보는 거야. 자기 있는 그대로의 실력으로. 어떤 영역은 자기는 정말 담쌌어. 내일 할게요, 모레 할게요 하다 보니 3년이 지날 뻔했어. 그런 영역은 시험 문제, 뭐 이게 하얀 건 종이고 까만 건 글씨고 이렇게 될 거 아니에요. 3시간 동안 엎드려서 뭐 에스키스 할 거야. 그러니까 그때는 뒤쪽에 앉아서 조용히 책 넘기면서 이렇게 문제가 어디에 정답이 있는지 그런 공부 이렇게 할 거니까 그때 가서 자세히 설명할게요. 그래서 모두가 다 도움이 되고 모두가 다 효과가 있는 공부 시간이 될 거고, 그런 시험 시간이 될 거고, 실전 동영 시간이 될 겁니다. 이렇게 진행이 될 거고요. 특히 이때는 그날 배운 거 알 때까지 가르치고 확인하고 집으로 보낼 겁니다. 그래야 내가 마음이 놓여요. 일주일 동안에 한 번 만나는데 앞으로 시험은 불과 2달, 석 달 남았고 그냥 문제만 만들어주고
풀이만 하고 쓱 가버리고 싶진 않고요. 최대한 성의껏 여러분들 잘 알리게 해서 알도록 해서 집으로 보내고 싶으니까 그렇게 마음의 준비를 하고 오시면 되겠습니다. 모르면 알 때까지 하자. 그리고 이제 기출 동영 문항으로 합니다. 점수랑 모든 것이 다 동영일 거예요. 그 다음에 11월 달에는 파이널 정리합니다. 그래서 이론 정리도 하고 역시 문제도 또 풀고 이때 모의고사 보고 이론 정리도 하고 아주 엑기스 되는 핵심 정리만 착착 하겠죠. 그래서 합격을 해서 꼭 봐야 될 것들 이렇게 진행을 하고요. 자료하고 동영 모의고사까지 해서 보고 1차 시험 보고 오면 그 다음 주에 바로 2차 수업 실현과 수업 지도안 작성, 그 다음에 실기에 대한 짧은 특강 뭐 이런 것들을 바로 진행할 겁니다. 2차 시험은 성격상 디자인 공예과만 하지 않고요. 미술과랑 디자인 공예과를 합쳐서 이렇게 하는데 스터디는 디자인 공예과는 공예과로 따로 이렇게 묶어서 할 겁니다. 다 그렇게 해봤는데 오히려 더 효과가 좋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진행할 거고 몇몇 분이 실기도 걱정하고 두 번째 이렇게 짧은 기간에 되겠느냐도 걱정하고 2차는 언제부터 걱정하나 이런 걱정을 하는데 모든 것은 첫 걸음부터예요. 그지? 첫 걸음부터야. 태산을 옮기려면 첫 번째 삽이 중요한 거거든요. 그래서 처음부터 하나씩 둘씩 해나가면 됩니다. 지금은 여러분들은 1차 준비만 하시면 돼요. 1차 준비. 1차가 돼야 2차를 가든가 말든가, 환송회를 해주든가, 자기가 버스 타고 2차 시험 보러 가든가 하지. 그지? 그러니까 1차 준비부터 하시고, 1차 준비가 끝날 때쯤 되면 알아서 내가 2차에 대한 안내 따로 또 해줄 겁니다. 그렇게 되고. 교육학도, 지금 이제 일반적으로는 문제풀이 기간이에요. 7월부터는. 그래서 여러분들이 교육학도 각자가 좀 하셔야 되는데 일단 제가 거기까지 책임질 일은 아니지만 그래도 내 성향이 보통 이렇게 묶여있는 담임 같은 느낌을 좀 가져요. 제가 중학교, 고등학교도 근무를 하고 그래서 그런 느낌이 좀 남아있다 보니까 담임 같은 느낌이 들어서 괜히 오지랖이라고 그러죠. 제가 안 해도 되는데 교육학 선생님들 다 만나서 우리 디자인공예과 좀 어떻게 좀 맡아달라 이런 얘기도 좀 하고 이렇게 다니고 있습니다. 지금도. 그런데 어쨌든 공부는 자기가 해야 돼. 그래서 교육학 빠르게 이론 정리 좀 하시고 그 다음에 문제풀이 같은 거 정답 외우는 게 제일 중요하겠죠. 지금 여러분들은 정답 외우는 순서대로 하시고 여러 사례를 좀 보시는 게 중요한데 합격생의 사례를 보는 게 중요한데 디자인공예과는 다른 과목하고 다르게 합격하면 이렇게 자기 공부 사례를 잘 안 내놓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사례들을 많이 찾기가 어려우니까 제가 하여튼 여기저기 섭외를 해서 좀 만약에 가능하면 좋은 시간 좀 마련해 보고 또 그분들도 다 선생님이고 해서 바빠서 어려우면 제가 대표로 얘기 다 듣고 요약 정리해서 저라도 다시 한번 설명해 준 형태로 그렇게 할 테니까 일단 1차 준비부터 제대로 하자. 그 다음에 교육학은 각자 준비하고 교육학도 평균 수준은 지키도록 하자. 평균 수준. 보통 교육학 20점인데 한 10점에서 12점 정도 문제가 좀 어려우면 쉬우면 13점에서 15점 정도 맞을 생각은 해야 됩니다. 그러려면 공부를 좀 잘 시간 스케줄 잘 짜야 되겠죠. 그 얘기를 잠깐만 할게요. 카메라 일로 좀 옮겨주시고 공부 안내인데요. 이건 내가 여러분이라면 난 이렇게 하겠다 생각인 거니까 참고만 하세요. 딱 이렇게 하라는 얘기는 아니고 참고만 하세요. 우선 남들도 다 그만큼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만큼은 지켜야 돼. 첫 번째 공부 시간. 이거는 우선 원칙과 비원칙이 있죠. 그죠? 원칙은 지키는 게 맞는데 만에 하나 개인적인 상태가 지킬 못 상태라면 그거에 맞춰서 조절하면 되니까. 우선 매일 1일 8시간 공부를 하시는 게 맞아요. 1일. 이렇게 해서 곱하기 6일을 하는 게 맞습니다. 7일이라고 쓰고 싶었는데 7일 하는 순간 창문 열고 뛰어내릴 것 같아서 내가 실제로 못 썼어요. 작년에 합격했던 사람들 같은 경우 몇몇 학생들은 심하게는 하루에 3시간 정도밖에 안 잤대요. 심하게는.
또 어떤 사람은 그냥 편안하게 드라마 보고 뭐 하고 해도 합격하는 사람도 있고 다 개별차가 있어. 공부 상태도 다르고 지역 운도 다르고 공부가 누적된 것도 다르고 어떤 절실함도 다르고 다 개별차가 있기 때문에 왕도라고 하는 건 없지만 보편적인 건 이제 5개월 남았으니까 요 정도 하는 것은 평균이에요, 보통. 이걸 기준 삼아서 선생님 저는 가정주부인데 저는 기간제인데 하루에 어떻게 8시간 채우나. 이제 이렇게 되면 자기에게 주어진 환경에서 조정을 해야죠. 조절을. 뭐 한 4시간에서 5시간으로 줄일 수 있을 방도를 찾아야 돼요. 그렇게 중요하겠고. 두 번째, 매주 복습. 이건 철저하게 지키셔야 합니다. 오늘, 그러니까 다음 주부터 개강하면 다음 주 배우는 내용을 그 다음 주까지 밀리지 말고 최소한 월, 화, 수까지는 복습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2번 반복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저한테 배웠던 미술 선생님 중에 2014년도에 경기도 합격한 선생님이 있어요. 나이가 어려. 그러니까 미친 듯이 공부를 했지 그냥. 경기도 합격을 했어요. 발령도 잘 받았어요. 집이 이쪽 서울인데 서울 가까이 집에서 30분이면 출근하는데 발령 받았어요. 경기도. 그런데 뭘 잘못 먹었는지 작년에 서울을 또 시험 봤어요. 그리고 또 합격을 했어요. 이럴 때 좀 뭐 하여튼 뭐 반응이 좀 있어요. 왜 이래 반응이 이거. 그래서 정말로 그랬어요. 그런 사람이 있어요. 그분이 이제 종종 이렇게 고맙게도 선생님 고맙습니다 하면서 놀러도 오고 찾아도 오고 하는데 그분 이야기를 들어보면 토요일 날 이렇게 공부를 하고 공부했던 내용을 일요일 날 그 다음에 월요일까지는 꼭 복습을 했대요. 꼭. 그리고 학교에서 쉬는 시간에 꼭 열어서 이렇게 외우고 그 다음에 자기가 썼던 답지에 선생님이 주는 정답을 얹혀서 다시 옮겨보고 그리고 암기하고 한 바퀴 돌려서 수목금 또 반복하고 그리고 토요일 날 또 오고 이렇게 했대요. 그러니까 반복 복습은 매우 중요합니다. 이건 꼭 지켜주셔야 돼요. 꼭 미루면 안 되고. 세 번째, 과목 배합. 요건데 지금 교육학이 20점짜리고요. 전공이 80점입니다. 보편적으로 공부를 8대2로 시간 배정하는 게 맞아요. 8대2로. 그 다음에 얘는 20점인데 평균 과락 이후 10점부터 보통 한 17점, 문제가 굉장히 쉬우면. 근데 이런 경우는 거의 없고 요 중간쯤 15점을 기준으로 요렇게 되겠죠. 요렇게요. 13점, 15점 요렇게. 10점이면 거의 공부를 못했다는 뜻이니까 이런 경우는 거의 드물고요. 보통 13점대를 받아요. 교육학은. 자, 그러면 13점대에서 이렇게 17점대로 올라가도록 4점을 올리려면 얼마나 시간이 많이 걸려야 되느냐? 굉장히 많이 걸리거든요. 교육학은 점수가 잘 안 올라요. 참 안 올라. 그런데 전공은 얘가 기평 2점, 서술형 4.5점, 논술형 10점 이렇게 배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정신 바짝 차려서 한 3시간 팍 외워가지고 넉 줄 쓰는 거 하면 4점 그냥 받아요. 이런 차이가 있어요. 따라서 보통 공부 시간을 이렇게 하는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거는 그냥 보편적인 거, 개별적인 건 다르니까 자기 공부 상태에 따라서 교육학을 좀 더 늘리든지, 그죠? 여기서 줄어들 수는 없고, 늘리든지 아니면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좀 조절을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얘네들 전체를 모두 다 6일 공부하셔야 돼요. 교육학을 하루에 2시간을 하더라도 6일.
이해 가죠? 3시간, 4시간 하더라도 6일 하시는 게 맞아요. 그렇게 하는 게 맞고, 교육학을 이틀로 몰아서 해버리고, 전공 다 접고, 몰아서 해버리고, 그러면 여러분들이 공부 기간이 짧기 때문에 띄엄띄엄 하게 되면 머릿속에 남는 파지력이 좀 약해지거든요. 그래서 꾸준하게 하는 게 중요해. 꾸준하게. 그래서 월화수 교육학 목금토일 전공해도 상관없지만 안정적인 걸로 통계치로 보면 그냥 꾸준하게 했던 사람이 점수가 좀 튼튼하더라. 그런 거니까 참고만 하세요. 참고만. 자, 이렇게 요거는 꼭 지켜주셔야 되겠습니다. 일방적으로 근무라든가 직장이라든가 기간제를 안 하는 사람들은 보통 아침 7시에 일어나서 8시쯤부터 공부를 시작을 하죠. 그래서 12시 정도까지를 오전에 한 타임으로 이렇게 놓고 알뜰하게 공부합니다. 오전 시간 굉장히 짧죠. 금방 가요. 이렇게 앉아서 먼지 좀 닦고 책꽂이 좀 꼽고 이렇게 하고 하다 보면 어느새 11시야. 어머 점심 먹을 시간? 이러면서 즐겁게 또 카톡하고 이러면 이제 가요. 그래서 이제 겨우 먹어요. 이렇게 조금 천사들이기 때문에 이슬만 먹죠. 요만큼 먹어요. 그리고 13시까지 요게 1시란 말이죠. 점심을 먹고 커피를 한 8,000원짜리 먹고 그 다음에 이제 요때부터 좀 나른하거든요. 보통 요럴 때 그래서 도판이 많은 공부를 하는 게 좋죠. 좀 눈이 좀 시원시원하고 글자 짤짤 많은 것보다는 시원시원한 도판 보면서 공부해서 1시부터 5시 정도, 그러니까 한 17시 5시가 되겠죠. 요 정도까지 또 한 텀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운동이라든가 스트레칭 같은 거 해서 7시 정도, 그러면 19시 정도까지 휴식을 갖고 그 다음에 이제 19시부터 시작해서 보통 한 11시, 그래서 23시 보통 이렇게 공부들을 해요. 이렇게. 그래서 이만큼 공부, 또 이만큼 공부 이렇게 하는데 이건 일반형. 자기는 죽었다 깨도 올빼미형이다. 이땐 비몽사몽 어버가도 모르고 그 다음에 새벽에 공부한다. 그럼 할 수 없어요. 그냥 그대로 자기 스타일대로. 그래서 이렇게 하시는데 그런 올빼미형이라 할지라도 시험 기간 전 40일쯤에는 시험 시간 스타일대로 바이오리듬을 바꾸는 게 중요해요. 그래야 인출이 잘 돼. 시험장에서 아침에 몽롱하지 않고 그것만 하시면 월화수목금토일 이런 상태로 쭉 가면 5달 만에 충분히 합격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중에 합격할 사람이 분명히 나올 거고요. (7월달은요) 7월달은 영역별 기본 내용 정리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중요 기출 문제를 정복을 할 텐데 이거 첫 시간 수업 들어보면 알아요. 이 수업이 왜 중요하구나. 요거 이런 재미가 있네. 이 기출 문제로 이런 거 공부하는 거구나. 그걸 그때 배울 겁니다. 그때. 그래서 이때 여러분들 꼭 프린트를 해오시고 2002년도부터 2016년도까지 A4 크기로 오리거나 절단하지 말고 그대로 링바인더로 해서 가지고 오시고 첫째 주에 오면 그 다음 주에 미리 풀어와도 될 만한 문항 번호를 그 다음 주에 알려줄 겁니다. 이렇게. 그 다음에 기입형, 서술형, 논술형, 유형별로 취약한 영역을 보완할 수 있는 시간이 이게 7월달이에요. 그러니까 기본서 공부하면서 기출문제 같이 공부하겠습니다. 잊지 말아야 될 거. 요거 별표. 꾀꼬리 같은 목소리로 한번 읽어주세요. 시작. 중요한 문제는 반드시 또 나옵니다. 똑같이 나오진 않더라도요. 변형해서 나옵니다. 근데 이 나오는 텀이 있어요. 바로바로 나오는 것도 가끔 있지만 대체로 텀이 있어. 그 텀을 잘 체크를 하고 잘 캐치를 해야 돼. 그걸 내가 캐치해서 알려줄 테니까 매주 공부하시면 되겠습니다. 첫째 주부터 이렇게 막 왔다 갔다 복사하고 이러지 말고 미리 딱 준비를 해오세요. 그 다음에 8월 달에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교과서 분석하고 문제풀이 이렇게 두 가닥으로 갈 건데 교과서 출제되는 것 완전 정복하자 이 말이지. 교과서에 나오는 것 다 끝내자. 다. 이렇게 하고 당연히 영역별 예상 문제를 문제로 나눠서 풀어볼 겁니다. 역시 유형별로 문제 풀 겁니다.
기입형, 유형별로 풀어볼 거고, 서술 영역별로 풀어볼 거고. 보통 딱 지켜지는 건 아니지만 2014년, 15년, 16년 이렇게 봤더니 그 교과서에서 약 한 40% 정도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교과서를 볼 필요가 있겠죠. 아마 올해, 이 16년 올해도 교과서에서 무시하지 못하게 나올 것 같아요. 그래서 교과서 좀 보자. 자, 9월부터 11월까지 적중 모의고사라고 했습니다. 수업 방식은 모의고사를 볼 거고, 실전 시험대로 할 거고요. 문제풀이 할 거고, 그날 즉시 채점을 할 겁니다. 그리고 개별 상담을 할 겁니다. 그리고 실전 동영. 그러니까 자기는 실전처럼 보겠다. 그러니까 조용히 보거나 아니면 그 영역은 자신이 없으니까 제가 좀 오픈북 하면서 시간을 절약하겠습니다 하면 조용히 뒷자리에서 오픈북 하면서 하고, 그 다음에 첨삭은 모두 해주는 건 아니지만 필요한 사람, 그 다음에 그 사람도 모든 문항 다 해주는 게 아니고 필요한 문항에 한해서만 그렇게 하는 것이 더 훨씬 효과적이에요. 불필요하게 맨날 형식적인 첨삭, 이거 의미 없죠. 나도 힘들고 여러분들도 의미 없는 거가 되니까 우리가 알차게 실속 있게 공부합시다. 실속 있게. 그래서 개인별로 혹은 필요한 문항으로만 첨삭을 하도록 하고요. 문제 수준은 합격에 직결된다는 것이 제 모토야. 그래서 제대로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단기 합격을 해서는요, 연과 노력, 적중해서 제가 최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겸손하게 낮은 자세로 임할 거고, 아무리 잘 아는 내용이지만 다시 보는 입장으로 철저하게 준비할 테니까 그 부분은 염려 안 하셔도 될 것 같고, 기출 분석, 참고도서, 논문, 그 외에 또 알파, 또 그 외에 요즘 트렌드, 또 학계에 주로 회자되고 있는 어떤 그 관점, 제가 다 정보 받아서 그걸 기초로 수업을 전개할 테니까 아마 수업에 들었던 것들이 익숙하게 시험장에선 문제로 만나지지 않겠나, 저는 그렇게 예상해 봅니다. 가능성이 높은 내용만 문제로 공부하겠습니다. 따라서 짧은 기간이지만 가능하다는 얘기가 바로 그거예요. 여러분들이 저한테 학위 받으려고 온 건 아니잖아요. 합격하려고 오는 거지. 그러면 시험에 나올 만한 것만 하자고. 나올 만한 것만, 중요한 것만. 그렇게 하고, 기초가 전혀 안 돼 있어도 괜찮아. 대신에 요것만 해오세요 한번 그것만 공부해 오시면 돼. 그러면 그때 해결되도록 그렇게 진행하면 될 테니까, 그래서 단기에 합격이 가능했던 거고 앞으로도 그렇게 될 겁니다. 그 부분은 염려하지 맙시다. 걱정 금신하는 사이에 하나라도 더 외우겠다. 그지? 문제 수준 잘 지켜주도록 하겠습니다. 요거는 제가 목표예요. 목표. 내가 이렇게 목표를 가지고 이런 말을 듣고 싶은 거야. 그래서 노력하겠다 이 말이지. 문제와 정답만 암기해도 충분히 합격할 수 있는 실력으로 쌓아 올리도록 제 목표예요. 이렇게 노력할 테니까 여러분들도 열심히 공부하시고, 그 다음에 제가 영상 돌아가기 전에도 우리가 잠깐 소통을 좀 했지만 인터랙티브가 중요해요. 여러분들 공부하고 있는 것 이해가 안 되고 있으면 안 된다, 모르겠다, 아무리 외워도 선생님 제 머리 빵꾸 났나 봐요, 집어넣는데 자꾸 빠져나가요, 이런 고민도 좀 얘기하고, 그지? 외울 수 있는 방법 없을까요? 이런 얘기도 좀 하고, 그지? 또 공부하다가 선생님 저는 이거 굉장히 이게 중요할 것 같아, 이거 공부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런 얘기도 좀 하고, 그러면 잘했어요, 선생님만 조용히 공부하세요, 이렇게 하던가, 시끄러, 하지마 이렇게 하든가, 뭔가 오겠죠, 그렇죠? 이런 상호작용을 통해서 합격까지 가는데 더 수월해지는 거야. 그래서 제가 이렇게 좀 마음을 열고 여러분들에게 성심껏 열심히 노력해서 할 테니까 여러분들도 그냥 이렇게 그냥 아무리 여기가 사교육이지만 그냥 하고 났다 쓱 하고 이렇게 하지 마세요. 자기 손해야. 5달 동안에 자기 손해. 여러분 인생에 또 이렇게 학원 다닐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많지 않을 거 아니에요, 그죠? 선생님 되시고 이럴 건데 이런 기회에 또 좋은 경험해서 좋은 선생님이 토양이 돼야지. 자꾸 소통합시다, 우리. 5명 대답하셨어요. 그분 앞으로 이쪽으로 앉으시고. 제가 카페가 있습니다. 디자인 공예 카페가 있고요. 그 다음에 미술 카페도 있습니다. 양쪽 다 자료를 올려놓을 거예요. 그러니까 디자인 공예 쪽에서 커뮤니티를 하셔도 되고,
그 다음에 미술 카페로도 커뮤니티 해도 상관없습니다. 아는 쪽으로 하시고, 그 다음에 제가 여기로 수시로 들어갈 수가 없어요. 공부하고 수업 준비하고 이러니까. 그래서 아마 직원들이 아마 등업 관련 같은 거 해주거나, 그 다음에 질문, 교과 질문 이런 거는 시간이 조금 걸려도 대답은 내가 해주고, 이렇게 할 겁니다. 사소한 것, 학원 운영, 수업, 안내, 공지, 등업 이런 것들은 직원들이 아마 이렇게 해줄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알아두시고 하시고, 카페를 통해서 이렇게 스터디 같은 것도 좀 서로 확인하고 이렇게 진행하면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 다음에 박무각 임용고시 학원 이렇게 진행을 합니다. 열심과 노력, 긍정. 저는 좀 매사에 긍정적으로 생각을 하자 하는 입장이에요. 아무리 어렵고 힘든 일이 다가오더라도 사람이 하는 일인데 못 해낼 일은 없어요. 같이 하는 일인데 못 해낼 일은 없다. 그러니까 좀 어렵고 힘든 환경 그런 조건들이 있어요. 있는 거 알아요. 그렇지만 힘내서 같이 한번 긍정적인 힘을 가지고 해보자. 그러면 안 될 것도 잘 돼. 잘 될 사람은 엎어져도 뭐 이렇게 뭐 꽃밭에 엎어진다고 막 이러잖아요. 보통 막 딸기밭에 어때 딸기 막 먹고 이러는 거지 뭐. 잘 될 사람은 긍정적인 마음을 가지면 다 잘 돼. 그렇게 하시고 좋은 준비하겠습니다. 7월, 8월은요. 7월, 8월은 정기 수업이 2시로 제가 공지가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오후 2시에 일요일입니다. 2시부터 6시 이렇게 수업을 하겠고, 요게 끝나면 물론 영역마다 조금씩 왔다 갔다 할 겁니다. 끝나는 시간이 좀 당겨질 수도 있고 어떤 영역은 조금 미뤄질 수도 있고요. 이렇게 될 겁니다. 내용이 많으면 좀 늦춰질 거고, 요게 끝나면 이건 정규 수업입니다. 요게 끝나고 6시부터 보통 7시 정도까지가 거꾸로 수업이라고 하는 건데요. 요거는 영상 없습니다. 영상 없고, 요 수업은 모둠별 수업을 합니다. 내용은 경험해 보시면 알아요. 그날 제가 조마다 과제를 주거나 문제를 주거나 또는 설명을 해주거나 공부한 거 체크업하거나 다양하게 이렇게 운영이 되겠습니다. 이 모둠은 스테드 모형처럼 이질 집단 형태로 해서 약 한 5명 기준으로 적게 많게 하겠습니다. 보통 그래서 한 3명에서 5명 정도까지만 이렇게 진행을 하겠고, 이것도 딱 1시간 지키는 게 아니라 제가 봐주는 시간 요때 예를 들어 조가 3개 조나 5개 조가 편성이 되면 제가 임의대로 순위를 정해서 순환 교육을 할 거고요. 그래서 각 조별로 일이 다 끝나면 자의적으로 이렇게 귀가하시면 됩니다. 좀 남아서 수업을 해도 되고 공부를 해도 되고 이렇게 할 거예요. 요게 우리 수업이 되겠습니다. 7월, 8월. 요거 참석 안 해도 돼요. 거꾸로 수업. 그냥 자기는 정규 수업만 끝나고 가도 됩니다. 상관없어요. 안 잡아요. 그 다음에 선생님 저는 좀 남아서 하겠습니다. 그러면 다음 주에 오면 양식을 줄 거예요. 그러면 그 양식에다가 현재 거주지, 그러니까 뭐 주소까지 쓰라는 거 아니에요. 그냥 대체로 서울. 왜 그러냐면 스터디 같은 경우는 한 번 또 모일 수 있을 텐데 모이게 되면 너무 막 이렇게 동서남북에서 모이면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대체로 비슷한 동네도 확인해야 되니까 동네만. 그 다음에 이제 현재 공부 상태가 교육학 했는지 안 했는지, 그 다음에 이론 정리가 되어 있는지 안 되어 있는지, 그지? 뭐 이런 것들을 기본적으로 작성하는 그런 양식을 줄 겁니다. 그런 양식을 주면 거기다 작성을 해서 내면 제가 임의대로 선별을 해서 모둠을 구성할 거고, 그 모둠별로 별도로 제가 출석 체크하면서 이렇게 진행을 하겠습니다. 따라서 영상을 찍을 수가 없어요. 그지? 개인 프라이버시도 있고, 아울러서 모둠별로 다 각각 다 이거 어떻게 다니면서 쫓아다니면서 영상을 찍어. 못 찍지. 그래서 그렇게 알아주시고, 어쨌든 공고는 이렇게 됐는데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매주 시간 조금씩 변동될 수 있다. 조금씩 이렇게 진행이 되겠습니다. 7월달 다음 주부터 개강이에요. 책은 1층에 오시면 아마 다음 주에 준비가 되어 있을 겁니다. 기본서.
작년에 갖고 있던 책을 봐도 되는데 아마 책값 그렇게 많이 나가진 않을 테니까 새로 보는 게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작년에는 흑백이었고 칼라 프린트만 별도로 줬더니 이게 막 따로 나왔어요. 올해는 그냥 한 권으로 묶어서 칼라를 이렇게 할 거니까 좀 새로운 마음으로 공부한다 생각하시고 그렇게 새로 구입을 해서 오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공식적인 이야기고요. 자, 여러분들 혹시 제가 얘기한 것 빠진 것 중에 궁금한 거나 꼭 물어보시는 거 있으면 말해주세요. 아까 여쭤봤던 2015년 그거 좋은 질문이었어요. 교육 과정이 교육 과정이 7차 교육 과정에서 2007년에 부분 수시 개정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2007 개정이라고 그러고요. 그 다음에 2009 개정으로 또 바뀌었습니다. 이렇게 돼 있다가 이 시절부터 부분 수시 개정이에요. 따라서 7차, 8차, 9차 이런 말 하지 않고 연식을 붙여줘요. 이렇게요. 그래서 2007년 개정, 2009년 개정, 2011년 개정, 2013년 개정 이렇게 되다가 현재까지 2015 개정까지 나왔어요. 여기에 개정까지 나왔는데 얘가 적용이 2018년도야. 그러면 여러분들은 적용이 돼야 안 돼요? 여러분들은 2016년이잖아요, 지금? 올해가 2016년. 즉 2017학년도 응시란 말이죠. 그래서 적용 연도로는 여러분 적용이 안 되는데, 평가원에서, 그리고 교육청에서 올 봄에는 뭐라고 발표했냐면, 2015학년은 올해 시험 범위에 안 됩니다. 라고 발표했었어요. 그랬다가, 이 사람들이 또 헷갈락 한 거야. 자기네도 오락가락 한 거지. 그래서 오늘이 일요일이잖아요. 제가 지난 수요일 날 제 직원들한테 연락 쫙 돌려서 확인 조사시켰더니 보고가 딱 올라왔는데 수요일 날 최근 거죠. 그러니까 최근 거 뭐라고 되어 있냐면 2015 개정은 올해가 2016년도니까 반영되는 게 원칙입니다. 근데 그거에 대한 구체적인 발표는 각 시도교육청에서 10월이나 11월 달에 알아서 발표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알아서 공부하시거나 말거나 마음대로 하세요. 물론 요 말은 없었고. 그렇게 됐어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아마 나오지 않겠나 싶은데 이렇게 나올 경우는 걱정하지 마. 떨지 마. 왜? 내가 있잖아. 이렇게 새로 교육과정이 바뀔 때는 대체로 내용체계가 제일 많이 나와요. 그러면 내용체계를 외우면 되는데 우리 내용 요소라고 하는 거죠. 우리 디자인 공예는. 이 고민은 똑같은 고민은 미술과도 똑같이 갖고 있어요. 그래서 미술과에 제가 어떻게 전략을 세웠냐면 미술과는 그 내용 요소가 디자인 공예과보다 더 많아요. 그래서 수업이 오전에 시작하잖아요. 청소가 깨끗이 돼 있고 수업이 끝날 때쯤 되면 여기가 뭐 머리카락이 수북이 쌓여. 하도 머리 쥐뜯고 공부를 해가지고 되게 많이 외워야 돼요. 미술과는. 근데 디자인 공예과는 그렇게까지는 안 해도 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술과 같은 경우는 2009 개정을 6월까지만 외우자 일단. 그 다음에 7월달 가면 선생님이 1주차와 2주차 때 2015 특강을 해주겠다. 그리고서 그때 딱 공부하고 덮어놓자. 그리고 다른 공부하자. 그리고 발표가 나면 시험에 포함된다고 발표 나면 그때 또 열어봐도 늦지 않는다. 왜? 우리는 7월달에 한번 봤으니까. 그런데 7월달에 보지 않고 10월이나 11월달에 덜컥 발표 나버리면 그때 가선 교육과정 포기하게 되니까 미리 한번 보자. 이렇게 전략을 세웠어요. 괜찮죠? 이때 괜찮다고 하는 거야. 괜찮죠? 그렇지. 우리도 그렇게 할 겁니다. 디자인 공예과도 우선 여러분들 그 7월달 수업할 때 첫째 주가 교과 교육론이에요. 디자인 공예과 교육론이고 교육과정입니다. 이럴 때 2007, 2013 내용 요소까지 하고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우리는 2015 이게 지금 그거예요. 제가 프린트해서 이게 지금 이렇게 가져온 겁니다. 총론이라고 하는 게 있고요. 교육과정 총론. 일반 노량진 그 서점에 가면 다 구입할 수 있어요.
총론 이렇게 얇아요. 총론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디자인 공예과 따로 이렇게 강론이 따로 있습니다. 요거는 지금 미술과 이렇게 나와 있는 거고 디자인 공예과한테 따로 있어요. 전문 교과라고. 그렇게 프린트하면 요 정도 두께밖에 안 되니까 각자 준비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거를 우리가 둘째 주에 합니다. 우리는 몇째 주? 둘째 주. 그렇게 하고 잠깐 묻어뒀다가 발표하는 걸 기다렸다가 발표 안 나면 발표해서 포함 안 한다고 그러면 그냥 씩 던져버리면 되고 포함한다 그러면 다시 또 꺼내서 보면 그래도 한번 봤던 거니까 충분히 소화할 수 있을 것이다. 이해되죠 이제? 그렇게 하면 전략상 괜찮을 것 같아요. 또 궁금한 점? 없습니까? 수업은 7, 8에 하나예요. 7, 8에 하나고 90 하나고 11에 하나고 그러니까 90, 11 세 개로 묶어서 하나이거나 이렇게 할 거고 항상 2달이나 석 달 단위로 끊어져요. 그런데 좀 더 합격에 가까이 갈 방법을 찾다 보니까 7월 달의 내용을 8월 달하고 좀 다르게 하는 것 뿐이지 7월, 8월은 이론 정리. 처음에 봤던 것처럼. 이렇게 두 개로 떨어져 있는 거예요. 7, 8은 이론 정리, 9월부터 11월까지는 문제풀이 이렇게 가는 거죠. 우린 크게는 강좌가 두 개. 그리고 이제 각각이 7월 따로, 8월 따로 이렇게. 9, 10월은 전체가 다 8주 내내 모의고사예요. 8주 내내. 와, 문제 모의고사 되게 많네요. 라는 생각이 들지 모르지만 경험해 보신 분들은 알아. 문제, 시험장에 가기 전에 문제 한 문제라도 더 풀어볼 걸 막 이런 생각이 들 거예요, 아마. 짧은 기간에 공부하기 때문에 그래요. 또 궁금한 점. 우리 속담에 구슬이 서말이라도 꿰어야 보배라고 그러거든요. 그지? 국가에서 여러분들 디자인 공예 선생님 뽑아주겠다라고 공지를 했어. 다른 과목은 뽑지도 않는데 디자인 공예는 그래도 있었잖아요. 지금 3년 내내 있다는 건 복 받은 거야. 두 번째, 남들 정말 배 아파해요. 저는 피부로 느끼고 있어. 왜? 가르쳤기 때문에. 디자인 공예 안 뽑고 힘들어서 미술과로 갔다가 미술을 하니까 머리가 터지겠는 거야, 막. 염색체가 안 맞아. 그래서 울다가 와가지고, 선생님, 저 디자인 공예로 바꾸면 안 돼요? 바꿔. 그러니까 바꿔서 작년 합격했어요. 그런 경우도 있고. 이 디자인 공예과의 특성이 있단 말이지. 국가가 뽑아준다고 그랬어요. 안 뽑는 과목도 있는데 디자인 공예를 뽑아줘. 두 번째, 다른 과목은 2년, 3년 해야 되는데 디자인 공예는 6개월, 5개월 하면 탁 해서 합격해. 자, 이 특성이 있다는 거예요. 이게 보배는 없죠. 그러나 자기 목에 실을 꿰어서 걸어야 자기 보배가 되는 거야. 그렇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어요. 거품이야. 그러니까 다음 주부터 나는 올해 반드시 합격할 거야. 그래서 이것도 다 자르고 일단 6개월, 5개월 동안 공부만 해보자 한번. 그런 마인드를 가지고 오시면 알차게 음식 준비 잘 해놓고 있겠습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